예,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 발의된 데이터 3법이 올해 중에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3법 중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일찌감치 지난 11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미 발목이 묶인 상태죠. 그나마 법사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역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현재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는 이 데이터 3법 중 특히 신용정보법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과 한국 FPSB 부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조성목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3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법 이름도 참 어렵군요. 정보통신망법. 아까 준비할 때 좀 잘했는데 죄송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용정보법,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딱 이 국면을 보게 되시면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서민금융이나 이런 금융계 한 40년 종사하면서 예. 정말 지금 시대의 흐름에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시기 아닙니까? 예. 전기기관이 발견되고 2차 산업은 전기가 발견되고 3차는 컴퓨터가 나와서 정보의 또 그 교류가 일어나고 예. 한 100년에 한 번씩 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기 정말로 그 컴퓨터 인간의 그 두뇌와 그 컴퓨터의 자료 분석 처리 능력 이게 결합해가지고 결국은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나라만 이 법이 통과가 안 된다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결국 이세돌이 그 알파고하고 결국 겨뤄가지고 져서 뭐 언론에 보니까 은퇴한다고 그래요. 예. 그 지금 우리가 또 알파고 제로인가 거기한테 30분 만에 지더만요. 예. 그만큼 급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송 전에는 저한테 아주 그 멋진 사자성어를 보내주시면서 한 번의 비유가 될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줄탁동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죠. 이제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병아리가 막 쪼아야 되고 어미 닭대로 이제 두드려 줘야 되고요. 예.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이제 병아리가 한 마리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지금 나오려고 그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은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결국은 국회가 밖에서 지금 움직이지를 않으니까 이게 지금 다 좌절될 위기에 지금 있는 거죠. 우리가 소비자보호법도 한번 이렇게 또 해가지고 통과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그 기업들과 이 법이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에, 그게 무산이 될 경우에 어떤 그 여파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신용정보법 내용과 그 발의 배경, 추진 과정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용정보법의 그 개정 추진하게 된 동기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 통신 ICT 융합이죠, 융합. 그 정보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융합을 해가지고 그 금융계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거에 차원에서 시도했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 직속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주관으로 이제 작년 초부터 금융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내면서 추진을 했었고 이제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6명의 의원안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은 법사위에서 이제 발목을 잡힌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개정안 주요 내용, 직접 뭐 기업과 그리고 신용정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뭐 이해하고 있어야 될 그 주요 내용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겁니다.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이용의 법적 근거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 정보를 어떻게도 활용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개인정보라 하면 이제
본인 동의를 받는 게 전제 조건이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명 정보라 해가지고요. 이분이 진짜 비식별 정보, 식별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듭니다. 그 예. 가명 정보를 활용해서 뭐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뭐 연구를 위해서 자료로 활용한다든가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거였었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익명 정보라 했고 이거는 더 이상 이제 정보로서 개인 정보로서 활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좀 그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자 이런 취지에 있었고 이거를 뭐 그냥 이렇게 공유하자는 게 아니었었고요. 국가 지정 그 전문기관을 통해서 그 인증을 받았을 때만 데이터 결합을 이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명 정보 활용 및 결합에 대해서는 안전장치나 이 사후 통제 수단도 지금 마련을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의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명 정보를 다시 살려서 뭐 고의적으로 쓴다든가 그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이런 예. 대비책도 만들어 놓고 해서 결국은 이 빅데이터 분석 이용을 법적으로 가능하게 하자. 본인 동의 없이도 예.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서민금융 업무를 하면서도 한 10년 동안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서 37조 원을 이게 돈을 썼는데 과연 그게 정책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지? 뭐 작년에도 금융위 가서 활동하면서 왜 분석이 안 되냐? 근데 이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조성모기한테 5년 전에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지? 이게 다 처리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예. 정보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답하다. 이런 건 빨리 통과돼야 되겠다는 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연구 목적이죠. 예. 그런 걸로 쓰게 하자. 근데 그냥 쓰게 하는 게 아니고 가명으로 다 전환해서 쓰게 하자.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제 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게 대통령 직속의 그 행정위원회로 돼 있는데 예. 이거를 이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원화돼 있습니다. 예. 온라인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 그다음에 오프라인 부분은 이제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비해서 이거를 하나로 합치자. 예. 개인 그 정보보호위원회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 그렇게 해서 격상을 시키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신용정보사업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겁니다. 예. 지금은 조의업 자체가 하나로 그냥 돼 있어요. 뭉뚱그려서 뭐 출자 금액이 50억 원 이상이고 금융회사에서 50% 이상 출자를 해야 된다. 이것만 돼 있고요. 이 구분이 안 돼 있는데 이걸 개선하는 겁니다. 예. 개인 시비와 그다음에 이제 개인 사업자 시비, 그다음에 기업 시비로 나눠 가지고 예. 개인 시비에서 이제 비금융 전문 시비가 생깁니다. 비금융 전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 기록 가지고 하는 것들이 통상의 이제 시비 그 신용 정보 조회업자인데 비해서 통신 요금을 잘 내는지, 뭐 아파트 관리비를 잘 내는지, 아니면 뭐 휴대폰 요금을 내는지 이런 정보를 모아 가지고요. 예. 신용 평가를 신용 조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제 좋게 평가가 되면 금융 거래 쪽에서 정보가 없는 분들, 지금 청년층 이런 분들 한 1,100만 명 정도가 정보가 없거든요. 예. 주부나 뭐 이런 분들이 금융 거래 기록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걸로 해서 평가를 해서 자금을 지원하자 이런 비금융 전문 시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시비가 이제 별도로 구분이 돼서 들어오는데 예.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나눠서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 시비는 뭐 기업 등급을 제공하는 거라든가 기업 기술 신용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 50억을 이제 20억으로 낮춰가지고 진입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제 정보 조회업이 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원 이상 그 출자금만 있으면 금융회사에 그 출자 없이도 진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그 신용조회업자를 세분화하겠다. 예, 개인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 맞습니다. 기업 뭐 이렇게 해서 세분화를 하는데 이 신용조회업자들이 사용하게 되는 신용정보도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입니까? 물론입니다. 예. 물론 그런 거고 이건 이제 지금 가명 처리는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정보를 활용할 때 예. 가명 처리를 쓰겠다는 거고 이건 조회업을 허용해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그러니까 내가 동의했을 때, 예. 본인이 동의했을 예, 때. 동의했을 때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비금융 신용 정보 이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하나의 업종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시비 이것도 이제 없던 업종인데 신설을 해가지고 예. 업종이 이제 새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이게 두 가지가 들어오는 거죠. 예.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질문을 드리죠. 가명 정보. 네. 이 가명 정보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것이 얼마나 보안성이 담보될 수가 있겠느냐 이 문제하고 지금 세분화된 신용조회업에서는 개인 정보를 활용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이 정보 주체, 그러니까 개인이 허락을 해야지만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신용정보조회업에서 사용하는 개인 정보는 가명 정보는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예. 실제 자기가 동의했을 때 네. 수집을 하는 거고요. 예, 본인 동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조회업에서 말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아까 그 가명 정보 말씀드린 거는 동의 없이도 사용하려면 예, 가명 정보로 활용해서 분석하고 뭐 연구하고 하는 데 써라. 근데 지금 아까 우려하는 거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다시 되살려서 쓰면 어떡하지? 예, 그때 이제 아까 얘기한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벌금 뭐 이런 제재가 따라가서 막아줘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고. 예, 네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이제 산업이 도입이 됩니다. 마이데이터 산업이요. 예, 그래서 자기 그 본인의 그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해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내가 그 금융 어디에 이용하고 있지? 예, 뭐 다 찾아주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서 그 업체에서 가장 싼 대출을 찾아주고. 예, 뭐 내가 그 증권을 사고 싶은데 투자 자문도 해주고. 이런 그 금융 전반에 관한 것을 상담할 수 있는 하나의 업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마이 데이터 산업은 지금 뭐 DLS니 DLF 뭐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런 전문가들이 인정된 이런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예, 이런 역할을 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고객의 실정에 맞는 가장 유리한 상품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게 마이데이터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 분야 개인정보 보호 강화인데 그동안에는 보시면 막 작아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사인을 하러 가는데 잘 모르겠어요. 막 이런 거를 이제 좀 단순화하고 시각화 시켜가지고 이제 알고 하는 동의를 정착시키겠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고 사인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취지고.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내 신용정보 좀 저쪽으로 이동시켜줘. 그러면 이동을 시켜줄 수 있게끔. 내가 뭐 옛날에는 그거를 정보를 떼어가지고 갖다 주고 막 그래야 됐거든요. 예. 그렇지 않고 여기다가 기관 대 기관으로. 기관 대 기관에서 이동을 저쪽으로 시켜줘라. 그러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옮겨주고 그런 권한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새로운 그 금융 정보 보호가 상당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요 점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마이데이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의 부채 정보 또 뭐 그 대출 가능 정도 또 좋은 개인에게 맞는 투자 상품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네. 아까 이제 그런 것을 도와주는 업종이 하나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일부 그런 회사들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그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정보 평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융 관련 앱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제한적으로나마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그 법적으로 허용돼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다 동의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해서. 다 해서 하는 거고요. 예. 이건 법적으로 허용을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니까 개인 정보를 신탁을 하더라고요. 예. 거기서 이제 은행이 하나 생긴 겁니다. 개인 정보 은행이. 아하. 그래갖고 자기 정보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업무를 다 대행해 주는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신용정보법 통과되면은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뭐가 좋아집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비금융 정보를 활용해서 이제 신용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보 아까 1,100만 명 청년층이라든가 주부 이분들이 금융 소외계층에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일단 나쁘게 평가하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을 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 있지 않습니까? 660만 명 달하는 자영업자들도
상당히 그 다른 정보 비금융 정보 가지고 분석을 하면 대출이 받을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포용 금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자 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하나 만들더라도 예. 제가 영화를 좋아해. 그러면 영화에서 그 예를 들어서 포인트를 많이 주는 그런 카드를 찾아준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그 지금까지는 정보의 비대칭이 심했거든요. 은행은 알고 이제 금융회사는 알고 소비자는 모르고. 예. 근데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 이런 측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고속도로를 뭐 달리면 빨리 달리면 사고가 난다. 그래서 고속도로를 안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고속도로는 만들고 사고는 안 나게끔 하는 이런 정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그 고속도로 비유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 신용정보법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